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오찬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근데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을 했어요. 예, 지난 금요일이죠.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오찬을 제안을 해서 월요일 날 이제 만나기로 다 그 지도부하고 다 사퇴한 지도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SNS에 글도 올리고 본인 입장을 밝혔는데 비서실장께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보자고 하는데 글쎄요, 진짜 뭐 말기 암 정도 아니면은 저라면은 그냥 바로 뭐 어찌됐든 잡을 것 같은데. 저를 보시자고 할 일은 없겠지만은 뭐 뉴스 바사삭을 취소로 하고서라도 저는 점심에 죄송하다 좀 양해를 구하고 갈 것 같은데. 그럼 다녀오셔서 이제 얘기하시는 걸로. 뭐 왜 얘기를 해야죠. 예,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윤한 갈등이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라온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건강상의 이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핑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근데 이제 한 전 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도 좀 의미심장했어요.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제 지난 16일에 이제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고 그거를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개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홍준표 시장이 자세히 공개를 했잖아. 이건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뭐 이를테면은 뭐 장제원, 뭐 김한길 이런 분들을 추천했다라는 얘기까지 뭐 본인이 썼고 그리고 그 이후 앞뒤로 해가지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윤심이 실린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홍 시장이 지난번에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주군을 대들다 폐쇄자가 됐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을 했고요. 한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얘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라는 홍준표 시장의 어떤 이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거죠.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홍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윤 선언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기에서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은 그동안 선거 과정에 얘기를 했던 거는 윤석열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될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든지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불쾌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불쾌할 만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는 비윤으로서의 행보를 좀 보이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게 맞고 또 하나는 본인이 자신이 영입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선인들한테 이제 자신이 영입한 당선인들한테 전화를 돌렸다라고 언론 보도 알려 있어요. 근데 제가 정치로 끌어들였는데 자리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저보고 당에 들어오신 것 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조기에 당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얘기해서 월요일날 오찬하자라는 거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오늘 바로 2시간 뒤에 보자고 저도 달려갈 겁니다. 이거는 글쎄요. 어쨌든 거리두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예.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좀 뭐 나는 30여 년 정치 역정에 단 한 번도 개파 정치를 한 일이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삼류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누구와의 경쟁 구도 운운하기도 하지만 네. 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저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방송을 할 때 비판을 했고 하는 와중에 실시간으로 올라오셨더라고요. 대구시정은 언제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할 때 어쨌든 본인은 나는 친박이 아니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 심판도 비판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 주장해왔던 나는 오랫동안 당을 지킨 고목이다. 한 번도 당적을 바꾼 적 없다. 이거를 이제 반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친윤이 아니어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 흔드는 거는 반대한다라고 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사람들을 좀 다 비판을 한 건데 그 중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을 한 거고 그러면서
내가 꿈꾸는 세상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치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누구와의 경쟁 구도를 운운하기도 하지만 아직 대선은 3년이나 남았다. 잡설이라는 표현도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윤 정부에 협조하고 바른 조언을 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당 안팎에서도 패배 이후에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데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비판할 수도 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며칠째 모든 거를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게 좀 맞느냐. 홍준표 시장이 당에 좀 무게감 있는 뭐 어른으로서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김영우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유튜브에서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좀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홍 시장께서 조금 지금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오늘 오후 2시에 2차 당선자 총회 열잖아요. 예. 지난 16일에 한번 열었고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도 체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 논의를 하는 건데 지금 혁신형 비대위를 띄우자는 의견은 당내에서 소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윤재옥 지금 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예전에 나왔어요. 네. 근데 소수냐 다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좀 한가하다라는 인상을 좀 굉장히 많이 받는데 한가하다. 예, 박성민 대표도 지난번에 윤상현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 가가지고 엄청나게 진짜 제가 보기에는 화가 나셔서 독서를 좀 퍼부으셨거든요. 박수영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실명 거론은 하지 네. 않았지만 굉장히 비판을 하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하더라도 윤재욱 원내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차기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 패배에 가장 책임이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선대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으셨던 분인데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뽑아야 되나? 그러면 비대위를 하면은 이제 한 달 뒤에 또 비대위를 또 뽑아야 되나? 네.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장을 네, 새로 그렇죠. 뽑아야 되나? 네. 그러면 이거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하는 건 차라리 뭐 원내대표 선거를 빨리 치르자. 왜냐면은 민주당도 5월 3일에 지금 그 투표하잖아요. 원내대표 선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너무 이제 보신주의 당내 보신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김재섭 당선인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당선인들의 활약을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총선 이후에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등 포함한 대규모 당직 인선을 단행을 했어요. 지금 신임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 정책위 의장에 진성준 의원이 각각 선임됐죠. 예, 김윤덕 의원은 신명이라고 불려요. 요즘은 이제 신명. 예, 새로운 이제 친명계, 예를 들어서 신명, 뭐 찐명, 뭐 친명, 뭐 많은데 어쨌든 신명이라는 표현을 언론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윤덕 의원이 사무총장에 됐고 진성준 의원도 정책위 의장. 사실 진성준 의원은 약간 완전 친명이라고 또 분류하지는 않는데 본인은 굉장히 또 친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그리고 뭐 수석 사무부총장에는 강덕구 의원, 조직 사무부총장에는 황명선 당선인 그리고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에는 박지혜 당선인이 됐고요. 그리고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민병덕 의원. 이분도 이제 신명으로 좀 분류되는 것 같고 저는 민주연구원장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인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을 이쪽에서 설계를 했다라는 걸로 이재명 알려져 있어요. 대표적인 브랜드잖아요. 브랜드잖아요. 물론 대선 때는 잠깐 버리셨다가 지금 다시 이제 세게 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남은 이제 2년 뭐 이제 3년 윤석열 정부 동안 이거를 세게 밀겠구나 기본소득을 다시 한번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좀 친명 체제가 더 공고해졌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뭐 공고해지고 말 게 뭐 있나요? 다 친명인데 지금 비명은 거의 이제 뭐 붙으신 분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1인 체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당분간은 뭐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 정도로 좀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또 이재명 대표를 흔들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사법부 이제 재판 결과 빼놓고는 뭐 다른 정치적으로는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문제 잠깐만 볼게요. 이제 정부가 대학들이 의대 증원 규모 좀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의료계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이제 네. 원점 재검토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오늘 원점 재논이나 1년 유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선을 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2,000명이 항상 옳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고 의료계가 그러면 단일화 가져와라라고 그러면 협의는 한번 해볼게 요거였잖아요. 근데 아직 의료계가 단일화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도
아닌데 또 일방적으로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이런 거고 의사들의 입장은 올해 한 해 유예하면은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년도에 의대 정원에 한 해 유예를 하면은 내후년에는 2,000명 또 가겠다라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50%에서 100%로 자율 조정을 한다라는 건데 의대들이 안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각 대학이.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00명에서 1,900명이 됐다. 1,800명이 됐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다시 정부에서 원점 재논의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조금 핑퐁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주가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일단 의대 교수들 집단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뭐 25일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이제 발효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의대도 교수들이 처음으로 이제 집단 사직서 제출한 건데 이게 한 달이 되는 날이죠. 노동법상으로는 한 달 정도 이제 유예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수리가 사실상 된다라고 법적으로 보니까 의사들이 본인이 철회를 하지 않는 이상 의대 교수들이 철회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수리가 된다라고 봐는 그러니까 출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의료 공백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정원을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정원. 네, 대학 정원을 확정해야 되는 4월 겁니다. 30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학들은 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5월까지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을 올려야 되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또 한 번 데드라인이고 또 하나는 5월 초인데 그러니까 수업을 전체 그러니까 의대생행과 관련된 건데 지금 다 안 하고 수업 안 듣고 있잖아요. 근데 수업 일수를 3분의 1 이상을 안 들어버리면 다 유급이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의대생들이 유급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3,000명의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한 해가.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5월 초까지 또 한 번에 이제 3번의 데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